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연이 주연팀원의 구직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디로 갔냐면 이제 어제 올렸던 영상에 팀노바스러운 개발자를 스카우트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태종인의 회사에서 대표님이 팀노바스러운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팀노바스러운 입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를 이제 올렸죠. 영상 올렸는데 그래서 팀노바 친구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이세요. 왜냐면 해보면 알거든. 애초에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거 아무튼 관심도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애초에 안다 이거야. 팀노바 졸업생이면 그냥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팀노바스러운 개발자를 원하니까 팀노바 이제 친구가 이제 갔죠. 이제 태종이라는 친구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연이한테 저희 회사 또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팀노바는 어차피 경쟁력 없는 또는 어떤 조건이 안 좋은 회사에 굳이 이렇게 싸바싸바 하면서 갈 필요가 없어.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아니면은 뭐 에르메스 같은 브랜드들이 자체 할인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할인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정가에도 못 사서 그 가격이 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슈프림 같은 어떤 그 스트릿 브랜드도 인기 제품 같은 경우는 뭐 티셔츠 10만원짜리가 10배 가까이 이제 가치가 상승하기도 하면서 리셀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 정도로 어떤 그냥 가치 있는 개발자는 더 많이 뽑으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가치 있는 개발자를 만들려고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어쨌든 그 회사에 이제 주연이가 가게 되었습니다. 뭐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서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은 대략 아실 거예요. 최근 영상이 어제 올린 최근 영상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연이랑 이제 이 회사 면접을 보고 와서 주연이 입장에서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 같이 10분 정도 통화를 했고요. 그렇게 봤는데 여러 가지 리스크를 좀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태종이를 참 예뻐하고 좋아하지만 그건 태종이와 회사의 관계지만 저한테는 주연이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주연이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얘기해줬어요. 리스크를. 그니까 약간 제가 이런 게 되게 냉정해요. 냉정하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던 건 약간 좋은 점이 훨씬 많긴 한데 리스크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태종이가 그 회사에 들어가지 그렇게 얼마 안 됐는데 이런 개발자 이사건이나 이런 건에 있어서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냥 팀노바 졸업생이면 그냥 다 좋아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태종이랑 협의만 잘 되면 그냥 무조건 합격이었어요. 그래서 팀노바 출신이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회사가 워낙에 조건이 좋아요. 조건도 좋고, 그리고 이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라 이제 미래도 좋고, 그리고 해외 오퍼도 많고, 뭐 그리고 대략 들어봤을 때는 그래요. 그리고 배울 점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과 영상이라는 이런 주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고퍼포먼스를 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 회사의 아이템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투자도 많이 되신 상태고, 그래서 개발자를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좋죠.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아무나 안 뽑아요. 보통은 대표님이 개발자 출신이셔가지고 아무나 안 뽑는데, 일단 단점은 저는 이제 태종이를 얘기를 했죠.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태종이가 좀 실망할 수는 있지만, 태종이가 이제 주연이 성격과 과연 잘 맞을까. 왜냐면은 둘이 같이 서비스 쪽을 다 담당을 할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서비스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쪽, 그러니까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뭐 제품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식을 여러 플랫폼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전에 보안회사 다닐 때 이제 보안 키패드라는 거를 작업을 한 적이 있는데, 보안 키패드가 이제 안드로이드도 나가고 iOS도 이렇게 판매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그랬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제품을 이제 안드로이드, iOS 뭐 이런 거 웹 브라우저 뭐 이렇게 다,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일단 담당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헤비하고 굉장히 멀티플랫폼이라 정신이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소화할 수 있는 개발자들은 정말 유니크해요. 그래서 그게 어설픈 레벨도 아니고 잘하거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대표님이 개발자 출신이셔가지고, 일단 아무튼 리스크는 그냥 태종이랑 잘 맞을까? 뭐 이런 정도고, 그런 거라서, 그리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인사 개편이 있다라고 저는 간단하게 들어서, 뭐 인사 개편이야 뭐 상관없겠죠? 상관없겠죠? 뭐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태종이와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좀 제가 이제 컨설팅 할 때 이제 사람의 성격을 좀 많이 보고 컨설팅을 해요. 근데 왜냐면 면접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다 관리를 해요. 일단은 개발 잘 시켜놨고 뭐 다 좋았는데 면접 때 사실 문제 있으면은 사실 되게 안 좋잖아.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코칭을 다 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 성격을 좀 파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태종이 같은 경우는 되게 열정적이고 액티브하고 뭐 그런 매력이 있고, 주현이 같은 경우는 신중하고 어디서든 다 어울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이 있는 친구라, 좀 과연 둘이 좀 맞을까? 태종이가 너무 세게 하지 않을까? 주현이가 좀 기가 죽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은 되는데, 그 우려가 조금은 사라진 게, 그래도 주현이가 10개 보면 8개 이상을 거의 붙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면접 보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굉장히 호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걱정이 안 되기도 해요. 나름대로 주현이가 막 기가 막 죽어가지고 태중이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이 좀 나다가도, 주현이가 조근조근 자기 할 말 다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를 좀 원했고, 그래서 회사에 가게 되면 좀 그런 면을 좀 강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개발자라는 게 이제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직업 중 하나거든. 그냥 의견은 말 안 하고. 근데 전 그런 개발자 싫어해서. 왜냐면 개발자가 개발 리스크나 이 회사에서 그 하는 행동도 저는 회사 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적으로 그냥 개발할 거리를 늘리는 게 되게 싫어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합주기 하는 개발자들 꽤 있는데, 저는 그냥 고연봉 받고 일 확실하게 하는 게 더 좋아서 그런 걸 좀 적극적인 인재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좀 기가 죽지 않을까 하는데, 뭐 태조이가 워낙 좀 그런 걸 잘 해줄 것 같아요. 거의 무슨 CTO급 정도 느낌? 거의 이 팀 자체 개발팀장 느낌으로 하는데, 걔 이제 그 개발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현업에서 대표님이 너무 예뻐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버릇 나빠질까봐 그게 걱정인데, 근데 굉장히 열심히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근하고 한 달에 집에 간 게 한 5번도 안 된대. 라꾸라꾸 침대 사달라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막 엄청나게 하던데, 대표님 반응도 그런 것 때문에 태종이가 더 자기 자신을 열심히 하게 만든다라고 대표님이 그렇게 하실 정도로 태종의 인생을 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태종이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그쪽 팀에서 인사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팀노바밖에 없더라. 왜냐면 알거든 얘는. 아니 근데 우리가 봐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니까 인간이 정말 치사해질 때가 있어. 어떤 때냐면 내 이득과 바로 관련이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가면은 저렴한 음식이 있고 어디 가면 되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되게 나의 인사권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가진 어떤 뭐 대표님을 모셔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저렴한 곳이 실용적이지만 비싼 걸 해서 좀 어떤 액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연기를 좀 해야 된다니까 좀 예의를 갖추고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더 이득을 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그건 예의의 문제잖아요. 어떤 중요한 자리니까. 뭐 그런 것처럼 자기 실질적으로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득을 보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경우예요. 그냥 흔해 빠진 그냥 신입들 널리고 널렸는데 왜 굳이? 왜 굳이? 팀노바에 연봉도 비싼데, 제시 연봉이 비싼데 왜 그런 친구들을 채용을 할까? 그래도 상관없다. 이렇게 우리 제시 연봉 다 맞춰주셨고요. 제시 연봉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그래요.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입은 되게 적게 받아야 되고, 신입은 막 무조건 착취받아야 되고, 심지어 주현이는 나이도 33살이에요. 나이도 많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구직이 굉장히 잘 됐어요. 거의 10개 보면 8개씩 다 붙었으니까, 8개도, 나머지 2개 중에 1개 정도는 꼰대 회사일 때요. 근데 나머지 떨어진 회사도 거의 이제 연봉 조율만 되면 되는 건데, 주현이가 연봉을 깎을 의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 거의, 아무튼 엄청 클린하게 구직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득을 보는 프로세스, 우리에게 이득을 주는 인재, 그런 계산이 빠릿빠릿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뭐 팀노바든 뭐든 학원 출신이든 비전공자들 그냥 잘하는 사람 뽑게 된다고. 우리가 레스토랑을 창업했는데 오너 셰프를 뽑을 거야. 오너 셰프를 뽑는데 어디 막 정말 파리에 유명한 뭐 그냥 요리 학교 나왔어. 근데 맛이 없어. 그러면은 걔 뽑나? 안 뽑지. 나 같아도 안 뽑아요. 근데 그냥 어디서 그냥 전라도나 뭐 이런 시골에서 그냥 적당히 식당 하던 사람인데 너무 맛있어. 이 사람이 뭐 중졸이야. 그래도 나는 중졸 뽑는다. 왜냐? 실전이야. 인생은 실전에서 먹히는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는 못해요. 저희가 한 땀 한 땀 좀 수작업으로 꼼꼼하게 코칭을 하는 편이라 많은 친구들을 배출해내지 못하지만, 이렇게 배출해낸 친구들은 다 하드캐리 하면서 회사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거,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일을 하게 되면 확실히 뭐 그러니까 연봉이 높으니까 삶의 질도 높아지고, 뭐 그 잘해 버릇하니까 기술의 선순환이 시작돼요. 전교 1등이 더 열심히 하는 거랑 같은 효과야. 전교 꼴등 공부에 의지가 없잖아요. 갑자기 하려고 한다고 막 될 것 같아요? 안 그러거든. 근데 문제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회사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그런 좀 어디 가서 좀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나는 살길 바라거든. 우리 학생들이. 근데 그런 이제 선순환이 시작이 된 거죠. 팀노바 출신들 꽤나 이뻐하고 지금 점점 더 팀노바 출신들이 훨씬 대우받고 있어요. 이게 현실의 니즈입니다.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제 공부하면서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친구예요. 33살 정도에 이제 졸업을 해서 구직을 하는데 너무 사랑을 많이 해주시니까 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태종이네 회사가 좀 빡세가지고 저도 좀 걱정이 되는. 근데 뭐 좀 빡센 게 개발자가 좀 빡셀 때도 있어야지. 그런 건 있는데 이게 이제 워낙에 좀 저는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기술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되게 재밌어하는 팀이라서 그런 거 봤을 때, 또 팀노바도 영상 처리 이쪽에 대해서 좀 굉장히 노하우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고생 안 하고 이제 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이제 주현이가 이제 인터뷰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자세히 주현이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많이 축하하고 잘 됐네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